이제 상담을 내담자하고 할 때 보호자들이 동반돼 있어요. 특히 이제 친정 엄마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 이렇게 동반이 되어 있을 때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.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상담자가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. 우선은 청소년이나 아동은 상담 40분 후에 부모 상담 10분 정도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부모 면담을 해야 돼요. 근데 이럴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가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듣는 것에 예민하거나 내 이야기가 노출될 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어 이런 것들이 민감한 내담자는 이 10분을 만나는 것보다 별도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. 근데 이제 그 성인인 경우에도 친정 엄마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. 불안해서 혹은 뭐 어떤 뭐 걱정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또 뭐 시어머니가 상담실에 오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주로 오실 때 친정 엄마가 오시지. 그러면 친정 엄마나 지인이 그럴 경우에 같이 들어가려고요. 저도 좀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. 이렇게 해요. 대부분 내담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. 왜냐하면은 거들어 주려고. 그럴 때 이제 상담자가 아 맞아요. 같이 좀 듣고 도와주시려고 하시죠. 근데 저희가 상담은 개인적인 내용이라 저희가 50분 동안 또 민들레님 상담이 진행될 겁니다. 그래서 이곳에서 대기실에서 상담을 할 동안에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런데 친정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. 딸을 위해서. 그런데 이제 상담사가 그 다음 상담도 있는데 이 친정엄마 얘기를 듣기는 어렵잖아요.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냐면 더구나 멀리 지방에서 오셨어. 그럴 경우는 상담에 들어갑니다. 혹 그 어머니께서 이 따님의 상담에 대해서 저한테 어떤 알아야 될 제가 좀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기다리시는 동안에 여기에다가 좀 작성해 주시면 제가 끝나고 좀 더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별도의 시간을 뵙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드려요.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을 내담자한테도 물어봐야 돼요.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별도 시간을 내기는 어려우니 기다리시는 동안에 글로 좀 자유롭게 적으면 제가 다음 회기에 그 부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괜찮으실까요? 하고 내담자한테 물어봐야 돼요. 왜냐하면은 이건 뭘 말하냐 그러면 내담자가 친정엄마와의 관계가 나타나는 장면이에요. 그러니까 상담실까지 따라왔다라는 것은 힘들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되게 관계가 융합되어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. 친정 엄마하고. 그럼 융합된 관계에서 상담자가 이 관계 상담실에서 구조화를 정확하지 않으면은 상담실에까지 융합된 관계가 이렇게 밀려 들어와 버릴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상담자가 그 다음에 관계를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융합된 관계는 구조적으로 딱 정리를 해주는 것이 되게 도움이 돼요. 그러지 않으면 아무 때나 침범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일과 자기가 아닌 일을 구별을 못 해요. 그래서 막 도와주려고 막 확 들어가 버리고 또 자기가 어려운 일 있으면 도움을 받으려고 확 와버리고 경계가 모호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융합된 관계 속에서 있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담자를 상담할 때도 상담사도 힘들고 내담자도 그것을 오랫동안 모와의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상담 관계에서도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넘어오게 돼요. 근데 그걸 매번 상담사가 구조화를 하는 건 어려워요. 왜 그러냐면 이런 이제 내담자들은 잘 삐지거든요. 자기가 이렇게 뭐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을 상담사가 너무 친다, 뭐 한다 이런 부분으로 삐지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어렵잖아요. 달래는 게.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구조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 그래서 그냥 처음 왔을 때 구조화를 하는 거죠. 자, 상담 시간에 대해서 내담자 오케이 한다 그러면 그럼 어머니 여기에 종이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제가 알아야 될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렇게 적어주세요. 그러면 1시간 동안 50분 동안 적으면서 힘들어요. 그런데 글을 적는다라는 거는 생각이 정리되는 거예요. 생각이 정리된다는 것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빠져나온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대부분 안 적어요. 왜 그러고? 귀찮거든, 힘들거든. 그냥 말로 하려고 그래요.
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자체가 구조가 필요하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된다. 그래서 이제 저도 자녀 상담, 아동 상담을 할 때는 부모가 기다릴 때 그냥 그 시간에 짧은 10분 동안 파악하기가 어려워요. 그리고 부모들은 얘기하고 싶어 해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욕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을 때는 그 욕구를 적정한 구조화된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상호작용 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적게끔 해요. 기다려. 자기가 뭘 말해야 될지, 아이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적게 되죠. 물론 이제 가족 상담에서는 그게 다루어지지만 아동이나 청소년 개인으로 볼 경우는 그렇게 시간들을 활용하면은 구조화가 되고 경계가 지어질 수 있겠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활용합니다. 그다음 두 번째. 상담에서 이제 내담자들이 상담사가 투폰을 쓰죠. 내 개인으로 연락하는 것과 상담을 위해서 연결되는 문자를 보내는 투폰을 써라고 했어요.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 폰의 번호를 공개하지 마라. 그런 거죠. 그런데 이 투폰을 쓰는 것은 내가 상담에 관련된 것만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내담자들이 대부분 넘어와 버려요. 그냥 막 자기 어려움 막 전화를 해서 막 지금 이래요 저래요 하고 문자를 보내고 톡을 보내고 또 그 상담 시간 외의 시간들을 또 이 뭔가 섞게 돼요. 그러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상담의 시간의 구조화에서 경계가 넘어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라 그럴까 하는 방식은 연결하는 그 번호로만 상담에 관련된 것만 사실은 상담 시간이 언제입니다. 언제 할습니다. 제가 이런 부분은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알려줘서 그 외의 시간에 통화하거나 힘든 부분들은 안 하시는 거, 위기, 자살 상담만 아닌 경우에는 그것은 따로 하고 하지 않는다.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상담 시간에 이 부분을 저희가 다루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실까요? 이렇게 해서 상담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. 그것이 내담자가 경계가 없으신 내담자들은 이렇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경계를 지우는 한 방식이다.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